네, 계속해서 타운 곡선과 비트코인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 그 타운 곡선 크롭티그라피를 알기 위해서 타운 곡선 DLP를 알아봤잖아요. 음, 예를 들면 Q, K, 스타 G. 이 G는 제너레이터 좌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K배 하는 거죠. K배 하는 게 요 K가 개인키 역할을 하고 요 Q가 공개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쉬운 거고 공식 X3, Y3 요 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공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제 쉽게 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요렇게 Q를 공개 키를 주고 요 제너레이터는 아니까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K를 구하는 거는 not easy라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질을 이제 이용을 한 게 이제 ECDLP가 되는데 자 비트코인에서 잠깐 뭐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은 이러한 함수를 써요. 타운 곡선이 y제곱 x3 플러스 7에서 p는 굉장히 이제 큰 2의 256 승에 해당하는 키스페이스를 키스페이스가 아니죠. 이렇게 큰 수의 이제 소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길이에.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제너레이터가 여기 이제 요 좌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요 접선을 걷을 때, 요 접선을 걷을 때 여기서 만나는 점에 x에 대칭되는 점이 바로 EG가 되겠죠. 예, 바로 G 플러스 G 해서 EG가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접선을 걷을 때 접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EG 플러스 EG 플러스 G를 하는 거죠. 요 G하고 EG하고 플러스 G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이 여기가 있죠. 이 만나는 점이 대칭되는 점이 3G가 될 겁니다. 그죠? 3G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 나가는 거죠. 3G하고 또 G하고 연결됐을 때 만나는 점의 대칭되는 점. 이게 4G가 되는 거죠. 그러면 4G하고 또 G하고 연결했을 경우에 이게 쭉 가다 보면은 뭐 어디엔가 만나는 점이 있겠죠. 이 그림상에서는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만약에 어디에서 여기서 만나면 그거와 대칭되는 점 여기가 OG가 될 겁니다. 자, 비트코인에서 이용하는 타운곡선에서는 곱셈 이 배 계산을 이용합니다. 여기가 이제 제너레이터가 되고 이 접섬에 해당되는 게 EG가 되죠. 또 EG하고 이 G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이 G에 해당하는 접선을 거서 접선을 그게 되면은 EG 플러스 EG가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칭되는 점이 4G가 됩니다. 그죠? 그럼 4G에 또 탄젠트, 접선에서 만나는 점에 대칭되는 점, 요게 어떻게 돼요? 4G 플러스 4G니까 8G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용하는 탕후루센스의 2배의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마스터링 비트코인 세컨드 에디션이 있어요. 그 유명한 앤토너 플러스인데요. 예, 잘못됐네요. 앤토너 플러스. 아이고, 앤토너 플러스. 예, 오렐리에서 나온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번역서도 있어요. 예, 번역서도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ECDLP, 일리트 커브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파이나이트 타운 곡선, 타운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P는 17로 정했어요. 소수죠.
그래서 K 곱하기 G, 이게 제너레이터죠. Q는 쉽게 구할 수 있으나 K를 구하는 역사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GP가 5, 1이고, 만약에 이 타원 곡선이, 뭐, 예를 들면, G가 5,1이네요. 뭐, 예를 들면 여기가 5,1을 정했다. 이고, Q가 5,16이면 K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브루트 포스 공격 있죠? 전부 대입해보는 방법, 대입해서 K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K를 구하는 공식이 또는 함수 또는 알고리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X 요거에 대해서 P가 5,1이면은 P 플러스 P 2P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X3 요거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P에 대한 거는 요 공식이 있었죠. 람다를 구하고 그 다음에 X3, Y3를 구하면 2P는 63이 됩니다. 그죠? 이거 뭐 이제 계산하는 거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P하고 Q가 같을 경우에는 요 식을 이미 우리는 이용하면 됩니다. PQ가 같지 않을 때는 요 식을 이용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타원곡선 이 FP의 P가 17일 경우에 곡선상의 제너레이터 G가 바로 5,1로 주어지고 공개키가 5,16이었을 때 비밀키를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대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쭉 이렇게 쭉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18P 경우에 5,16이 나오더라. 그러면 K가 어떻게 되죠? 18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P가 굉장히 큰 소수일 경우에는 이게 이 유한체상에서의 이 P가 엄청나게 큰 수다. 만약에 2에 256이다. 그러면 이 일사분면에 있는 그 타원곡선상에서 만족하는 XY 좌표가 무수히 많겠죠?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대입해서 다 구해봐야 돼요. 그래서 Q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Q가 여기 어디에 하나의 점이니까. 그죠? 네. K가 몇일 때 제너레이터 점이 있고 요 Q점이 있겠죠. K가 몇일 때. 그 점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18이 되니까 5,16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5, 예를 들면 16이라는 점 공개키가 여기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을 구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특이점이 19P를 하면은 이게요. X 좌표가 같아갖고 기울기가 무한대로 가면서 무한원점으로 가버려요. 자, 이럴 경우에 19를 정수, 그러니까 정수 19죠. 19를 전피의 위수라고 합니다. 이 위수 다음부터는 다시 동일하게 돌아가요. 여기 보시면은 5,1, 63, 그죠? 동일하게 다시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재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요 19를 무한원점이 되는데 요 19를 바로 전피의 위수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유한체상에서의 이제 타원 곡선에서 비트코인 경우에는 바로 이 P를 요걸 쓰는 거예요. 엄청 큰 수죠. 제가 2에 256승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뒤에 이러한 게 이제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의미 없는 숫자이죠. 이게 워낙 큰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를 사용을 하고, 원래 그 타원 곡선 AX 일반적인 폼은 이거였죠. 근데 이제 A를 제로를 쓰고 B를 이제 7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쓰는 타원 곡선이 되겠습니다. P가 257일 경우에도 그 만족하는 X 좌표가 이렇게 많은데 P의 256승이면 뭐 엄청나게 무수히 대응되는 그 점들이 발생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Q 제너레이터가 함수의 집합군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P가 이렇게 큰 수이고요.
XY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타원 곡선상의 XY 좌표인지를 파이썬으로 돌려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Y 좌표가 이렇게 커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걸 XY 좌표를 구하는 거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수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운고선 공격기 암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은 1985년이니까 한 35년 됐네요. 35년 전에 이 코빌리치 워싱턴 대학 교수인 코빌리치하고 IBM 연구소인 밀러에 의해서 이 타운고선 암호에 이제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타운고선 암호는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RSA나 엘가말보다 짧은 키를 이용을 해도 같은 수준의 보안 강도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0에서 256비트의 키의 타운곡선 전자서명은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의 약자입니다. 일리트 커브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운곡선을 이용한 전자서명이 되겠죠. 이거 하면은 이 키가 있는 RSA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짧으면서도 보안 강도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죠. 예. 그래서 보안 강도 시큐리티 레벨 비교를 해버리면 지금 이 대칭 키에 해당하는 요 보안 강도죠. 이게 요거하고 이제 견주어 봤을 때 뭐 해시는 이 정도 2배가 돼야지 예, 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RSA의 경우 송인수 그러죠. RSA의 경우는 대칭 키의 키 랭스가 그러니까 2에 80이 되는 거죠. 키의 랭스가. 그러면 요거는 1024가 정도 돼야지 보안 강도가 유사하다라는 거고요. 타운 곡수는요, 2에 160비트면 돼요. 2에 160 키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이건 키 스페이스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이건 제가 키 스페이스하고 키 랭스하고 헷갈렸어요. 자, 하여튼 이 80비트 정도 되는 보안 강도하고 유사한 거는 RSA의 경우는 1024비트고 타운 곡선은 160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훨씬 타운 곡선이 이 작아도 이게 작아도 키비트가 작아도 다른 거 이렇게 RS의 경우는 2048비트에 대등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공개키의 경우 ECC로 갈수록 키 크기는 작지만 연산이 이제 빠르다라는 겁니다. 연산이 빠르죠. 키 길이가 짧으면서도 연산이 빠르니까 장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타운곡선 암호 알고리즘을 많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경우에는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한체상의 타운곡선상에서 이제 암호화를 실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엘가말 암호화 알고리즘 배웠었죠? 그거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보시면은 많이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QA와 QB를 서로 교환하고 앨리스는 밥의 공격기로 그러니까 앨리스가 밥에게 어떤 암호화 전송을 하기 위해서 타운 곡선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한다고 쳤을 때 밥의 공격키로 암호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밥의 공격키는 QB입니다. 요거는 밥의 개인 키죠. 요건 제너레이터고요. 어떤 타운 곡선의 제너레이터 점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공개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앨리스 경우도 이 타운 곡선 함수는 예를 들면 타운 곡선 함수는 동일하게 이걸 쓰는 거고 요거의 좌표 x0, y0 제너레이터 요 g는 같이 앨리스하고 밥하고 공용으로 이제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KA는 이게 이제 몇 배, 뭐 1013배, 뭐 3배 이런 식으로 KA는 이제 개인 키를 먼저 잡게 되는 겁니다.
개인 키를 정하는 거죠, 먼저. 개인 키를 먼저 정해요. 난수로서.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PRNG에 의해서 이거 개인 키를 잡으면 되죠, 정수로. 그러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곱셈을 하면은 우리 그 X3, Y3 요 좌표 구하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의해서 QA가 발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Q의 공개키도 QB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앨리스는 이제 요 M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암호화시키려고 그래요. 자, 근데 그 엘가멜에서 그 이포모럴 키 함수 R이라는 걸 사용했었죠. 마찬가지로 유한체상의 타운 곡선에서도 이포모럴 키를 임의의 난수, 이포모럴 키를 이용을 합니다. R을. 자,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요거죠. 동일한 문서도 암호할 때마다 암호만이 변경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M이라는 거를 암호하면 C1과 C2 두 개의 암호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호문의 2배에 해당하는 암호문이 나오네요. 평문의 2배에 해당하는 암호문이 나오네요. 이것도 엘가말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요거는 앨리스의 이퍼모럴 키였습니다. 여기 제너레이터를 곱해서 타운 곡선상에 R배를 하는 거죠. 그럼 C1이 나올 거고 C2는 요 큐비는 뭐예요? 요게 바로 밥의 퍼블릭 키였어요. 그죠? 여기다가 이퍼모럴 키 R배를 하고 플러스 M을 하게 됩니다. M이 뭐죠? 바로 그 평문이에요. 평문 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문자를 좌표로 이제 바꿔서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C2가 나오죠. 그래서 언시큐어드 채널을 보내면은 디크립션 하는 공식은 요런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게 맞는지 보면은 이렇게 되고 C2는 뭐였죠? 바로 요거죠. 요거. C2는 요거죠. 네, C2가 그렇게 되고 아, 그렇죠. C2가 요거죠. 제가 착각을 해갖고 저기 C2가 요거죠. 그 다음에 C1이 바로 요거였어요. 요거. 그죠? 여기에 C1이 요거였어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죠. 요게 이제 QB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그죠? QB가 바로 KB 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였잖아요. 요게 이제 QB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죠. 그래서 M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이 평문 M으로 바꾸는 식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for example로 한번 볼까요? 제너레이터를 2,7로 하고 했을 경우에 자, 저 함수, 일리티 커브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는 실수상의 이제 타운 곡선이고 실제 모드로 하면 이제 요게 찍히는 거겠죠, 사실은. 그런데 실수상에서의 그 어떤 곱셈 덧셈이 이 유한체상에서의 곱셈 덧셈과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그죠? 그 X3, Y3 구하는 게 실수상에서 구하는 거나 유한체상에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거나 같더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체상에서의 이지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앨리스는 이제 공개 키를, 개인 키를 임의의 난수를, 어떤 수를 정하게 되면은, 공개 키를 구할 수가 있고요. 밥도 마찬가지로, 요 KB를 7로 정하면은, 퍼블릭 키가 이제 구해지는 거죠. 요 G가 뭐였죠? 2,7이었죠? 2,7로 이제 정했어요. 2,7로. 그래서 KB는 7이에요. 예, 7배 하는 겁니다. 그러면 7,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QB는 7,2가 이제 이렇게 여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밥의 공개 키가 앨리스의
암호할 때 이제 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C1은 뭐 이렇게 구해져서 R이 3이니까 if 모럴 키를 만약에 3을 발생을 시켰다 그러면 이 if 모럴 키는 암호화 시킬 때마다 앨리스 그러니까 뭐 컴퓨터에서 발생을 시키는 거죠. 프로그램을 뭐 3을 발생시키거나 5를 발생시키거나 이렇게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그때마다 이제 암호문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같은 평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3배를 하면 8,3이 나오고 C2는 M이 만약에 메시지가 10,9라는 좌표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R은 3이고 QB가 뭐였죠? QB가 7,2죠? 7,2예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면 우리 그 X3, Y3 그 구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죠? 멀티플라이 할 때하고 서로 다른 점을 애드 할 때 공식을 이용하면 C2가 10,2가 됩니다. 그러면 암호문이 이렇게 이제 전송이 될 거고 이 공식에 의해서 복호화를 시키면은 다시 메시지 플레인텍스트 19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는 이렇게 변하죠. 여권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3,5는 3,11이 되죠. 지금 모두 11이 되니까. 예를 들면 이게 동글뱅이가 이게 모두 11이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5로 간 점이나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에서 11을 돌리면은 여기가 이제 6하고 같은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 시계가 이제 12시로 되잖아요. 11시 이렇게 마이너스 1로 가거나 또는 어떻게 되죠?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1하고 13을 돌려야 되나요? 네, 그러면 여기가 오는 거죠? 네. 11. 10을 돌리는 건가요? 11? 저도 헷갈리네. 네. 하여튼 이게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모두 11이니까 11만큼 돌리면 6이 나옵니다. 네. 그거하고 같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좀 긴장을 했더니 헷갈리네요.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 이제 타운곡선 알고리즘, DLP를 이용한 타운곡선 알고리즘을 이제 배웠어요. 아주 지금 알고 나니까 되게 쉽죠? 네, 이렇게 됩니다. 어떤 타운곡선 알고리즘, 이 타운곡선은 유한체상에서의 타운곡선에서도 같은 그 곱셈과 덧셈이 적용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타운곡선이 만약에 x 3승 7이라는 모드 뭐 예를 들면 13을 이용하는 함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요 식은 실수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유한체상에서 표현을 하면은 xy 좌표는 이렇게 정수로 찍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0과 p-1 사이가 되고 p가 13이니까 12가 되겠죠. 12 안에 있는 유한체상에서의 점으로 찍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finite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라빈 공격기 우리 이제 공격기 암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안 돼. 공격기 암호는 이스클루시브화나 뭐 이런 거 안 쓰죠. 연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격키 암호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개인 키와 공개 키가 있다고 한 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개인 키와 공개 키는 페어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연관관계가. 그래서 이걸 트랩도어라는 게 있게 된다. 이 트랩도어를 알면은 공개키에서 개인키를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RSA 같은 경우에 트랩도어는 D 곱하기 2의 1의 모드 파이 n이었죠. 그래서 파이 n과 요 2를 알면은 D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이 n은 다시 얘기하면은 파이 P 곱하기 Q가 되고 얘는 P-의 Q-1이었어요. 결국 N equal P
n을 알기 때문에 공개키로 해서 n을 알기 때문에 이걸 소인수 분해를 해서 PQ를 알아야만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n을 주어주고 PQ를 구하는 건 not easy다.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왜? 이게 큰 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죠? 자, 이게 이제 RSA의 소인수 분해 문제, 첫 번째 소인수 분해 문제로 해서 하게 됐습니다. 라비는 모두 n으로 제곱근을 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을 이용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요거.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PQ는 4K 플러스 3, 요런 서로 다른 소수가 되는데 이거는 뭘 이용해서 구한다? Chinese Remained Theorem을 이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럼 플레인 텍스트가 4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것 중에 1개가 적정한 이제 플레인 텍스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렸고, 엘가말 공개키 암호의 경우에는 DH 키 교환 방식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했고 이산대수 구하는 것이 어려운 걸 이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죠? 이게 암호화 복호화가 늦다고 그랬고 이 사이퍼 텍스트가 플레인 텍스트의 2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2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타운곡선 암호화 알고리즘은 타운곡선에서의 이런 타운곡선 일반적인 속의 add와 multiply에 대한 어떤 특징, 그 성질을 이제 이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Q는 잘못했네요. 맞네요. Q는 K, G, 요 제너레이터라고 그랬죠? X, 0, Y 좌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를 G 제너레이터를 했을 경우에 접선은 2배를 한다고 그러면 요거의 대칭제는 점 R. 여기서는 Q가 되네요. 그죠? 이 G, 즉 G 플러스 G는 Q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Q에 해당하는 X3, Y3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학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그램을 짜서 넣으면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게 개인 키로 활용이 되고 요게 뭐죠? 공개 키로 활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K 스타 G 이렇게 구하는 거는 요 두 개를 주어주고 Q를 구하는 건 쉬운데 Q를 주어주고 G를 기어주고 요 개인 키를 구하는 건 not easy다. 쉽지 않다. 전부 대입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입해서 구하려면 뭐 수천 년 뭐 이렇게 걸리는 거죠. 예를 들면 보안 강도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타운 곡선이 RSA나 엘가모보다 짧은 키를 사용을 하지만 그 비슷한 보안 강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ECDH나 ECDSA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비트코인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Y제곱 X37 이러한 모드 P P는 대충 뭐였죠? 2에 256 마이너스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의 큰 속수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 관련되는 파이나이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이제 X, Y 좌표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이 타운 곡선을 가지고 개인 키하고 공개 키를 마련을 하고 비트코인에서 이 공개 키를 바로 계좌번호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계좌번호가 바로 이 공개 키예요. 이 공개 키를 다시 얘기하면 이 비트코인에서 공개 키는 저 타운 곡선상에서 나오는 이 공개 키 Q를 인코딩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베이스 58의 인코딩을 해서 1로 시작하는 이게 번호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계좌 이체를 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RSA도 이제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라빈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이용했는지도 아셨고, 엘가말도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니, 어떻게, 뭘 유추해서 이제 엘가말 암호 알고리즘이 탄생했는지 알았고, 특히 타원곡선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개념을 파악했다라는 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타원곡선 암호 알고리즘 그 컨셉을 스스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생소합니다. 예, 이걸 알았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축하할 일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